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좌와 우는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얘기를 해보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자유한국당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보는 자유한국당 당원은 어떤 존재일까요? 친일파 매국노 쓰레기 새끼들, 뭐 이런 거겠죠. 반대로 자유한국당 당원이 보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몇 명일까? 아니, 어떤 존재들일까? 뭐 종북좌빨 빨갱이 새끼들이지 뭐.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극단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못 하잖아요. 저는 근데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화가 되는 게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 뭐 더민주, 자유한국당 이런데 당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 민중은 그럼 왜 얘기를 쉽게 못 하는 걸까요? 서로 이렇게 안면 트고 이런 사람들끼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유가 보통 그렇게 나오죠. 얘기하면 싸운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런 얘기하면 싸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정치가 종교하고 동급 선상으로 놓인다는 이 상황. 이해가 되세요? 정치하고 종교가 동급 상황. 정치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치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국가 운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국가의 비전, 이게 도덕적인 기준, 이것도 정하지만 시스템적인 것도 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합의를 해서 다 같이 해 나가자가 민주주의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과격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심이 너무 강해서 그 관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 숫자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380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거의 320만 이렇게 돼요. 둘이 합쳐가지고 한 700만 나오더라고요. 700만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몇 퍼센트야? 거의 10% 가까이 가죠. 한 7%, 7, 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머지 당들은 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00만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당원 정도 되면은 정치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만 해도 거의 반올림해서 1000만? 800만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800만이면 그거보다 조금 덜한 사람들이 있죠. 관심은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닌 사람들. 사실 저분들은 거의 종교 집단 광신도하고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열정이에요. 광신도라고 해서 뭐 나쁘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광신도들이 가지는 열정하고 동급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은 그분들보다 좀 덜한 분들만 쳐도, 덜한 분들은 한 그래도 그분들보다 더 많이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냥 보수적으로 한 2배 더 있다고 쳐요. 2배만 하면 얼마야? 몇 명이야? 800만 명이 2배면은 1600만 명이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로 극단화가 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저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게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격렬한 상황이라면은, 자한당도 싫고 더민주도 싫고 좌도 싫고 우도 싫고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어, 이런 분들의 비율이 결코 낮을 리가 없어요. 특히 한국처럼 이제 세속주의가 발전한 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만 쳐도 한 200만, 100만, 200만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거의 거진 한
몇 명이야? 거진 한 2천 몇백만 정도가 이 정치라는 이슈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적지 않은 거의 민중의 절반 가까이가 정치에 정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로 대화가 안 나와.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제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상태에 몰렸었잖아요. 일본한테 먹혔었고 북한하고 전쟁했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게 너무, 적개심이라는 걸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놈은 나의 적이야.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 국가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사회의 암이야.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지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 정도 이미지 가진 사람이면은 이제 집단에 매몰되는 것도 시작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분탕질 치지 말라는 말은요, 보수와 진보를 가르치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서 분탕질이냐 이 표현을 쓰시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왜 분탕질을 치려고 하지? 이런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박쥐 같은 새끼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분탕질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그 분탕질을 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수호하시겠다는 분들이 분탕질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주적들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분탕질을 안 하면 될까요? 그때까지만 민주주의를 좀 접어두고 전체주의로 간 다음에 그날이 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사실은 진실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진 않다.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반드시 정의롭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정한 규칙이니까. 그런데 그 규칙 짜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당들의 특성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딴 거 없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그 정치의 가장 큰 핵심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못 고치면요, 백날 정권 바뀌어봤자 그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민주주의냐 아니냐라는 것만 따지면 지금 이 문화 유지해 놓고서는, 그러니까 문화가 더 지배력이 세요. 법보다도 더 센 게 문화예요. 이 시민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래 일본에 비하면 시민 맞지. 그래도 관심 많으니까. 아무튼 이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이 경직성과 이 진영 논리와 이 전쟁 같은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강화가 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점점 더 흐르고 그럴까? 이거는 결국은 상대가 상대를 인간으로 못 본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당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인간으로 안 보고 좌빨인데 이 좌빨이라는 게 중세로 바꾸면은 악마라고요. 악마의 새끼라고. 악마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고 뭐 이런 독사 같은 놈들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기독교로 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민주가 보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친일 쪽발이 뭐 토착 외구죠. 토착 외구당 뭐 이건데,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군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쪽이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만 이게 사람들이 당내 여론만 들을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저놈들을 다 물리치자 이런 얘기를 서로 그렇게만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이런 당들이 그냥 서로 다 모이는 거야. 서로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 특히 우리 당이 옳다, 우리 당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학개그를 하는 거야. 우리 당 내부가 문제가 이런 게 있다. 아, 그래서 진짜 힘들어 뒤지겠다. 약간 술자리처럼. 술잔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그 내부적인 그 내부 비리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걸 그 자신의 고통으로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에이, 더민주 걔 병맛이다. 그리고서 원칙을 세우는 거야. 여기서는 서로 자학만 한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자학할 거 은근히 많잖아요. 왜?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한국당 내에서 단합? 그 기대도 못하죠. 내 사람만 꽂아 넣으면 돼. 거의 이 정도 수준이시잖아요, 나경원 의원님. 아,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완전히 처리를 못했잖아,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서 이제 그 페미 관련된 거로 자학계가 제일 하기 쉬운 게 이제 정의당이지. 정의당 쪽 유튜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댓글 썼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그 페미 사태 때 나도 진짜 멘탈 나갔었다고. 약간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 이 당들이 항상 하는 게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하면 끌어 당길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그냥 종교단체 아니면은 그 다단계예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전술하고 거의 비슷한 걸 해요.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만약 그런 방향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게 너무 커서 힘들고 짜증나 라고 했을 때 그걸 설득해서 자한당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구나. 나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역같이 힘들어. 나경원 의원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자유한국당 망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서로에 대한 그 한국당 내부의 단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사람 꽂아넣기가 돼버리면은 절대 되지 않을 텐데 아이씨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의당은 이제 우리는 매달 빌어먹을 이러는 거면 그러면 이제 그 각 당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한수 한번 쉬어주는 거지. 물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전혀 낄 수 없는 당이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 대한애국당 지금 우리공화당으로 바꾸셨네. 우리공화당 이름을 바꾸셨어. 이쪽 당원분들은 아예 참석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종교성이 그 극한이라서 자기 당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지 않거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쫓겨난 중도의 마음을 제가 말하는 면도 있는 건데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자기 스스로 자기 당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만을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공감을 통해서 아, 얘가 나의 주적이 아니라 나와 입장이 다른 하나의 인간이었고 얘들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네라는 그런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간 상태에서 열정을 유지하면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자기 당내 활동은 또 당내 활동대로 열심히 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당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만나면 관광장 같은 게 있으면서 거기서는 서로 싸우지 말고 그 대신 자기 당 자학 개그만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상대방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암덩어리들이자 마귀 새끼들인 동시에 인간을 포기한 개새끼들인 그런 존재에서, 이게 욕을 해서 죄송한데, 진짜로 상대를 인간을 포기한 개새끼들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의 그 정치에 이제 빠져있는 분들은. 그거에 벗어나서, 얘들이 나랑 생각이 다른 인간이구나, 이 이해가 시작되면요, 이 이해가 시작돼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전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말한 스탠스도 이런 맥락이었어요. 사실은 토착 외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제 맞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놈들은 식민지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한국을 막 반대해야 되고, 한국을 싫어한다, 한국을 증오한다, 이런 사람들이 연락에 많고 지배적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요, 메이저 한 건 맞아요. 혐한이라는 게 일본에서 메이저 한 건 많지만, 분명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까지 통틀어가지고 일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랑은 절대 상종 못할 존재, 이렇게 묶어가지고 악의 무리로 묶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대화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타협이고 뭐고 생길 수가 없어져요. 그래, 일본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도 이거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국내 한정으로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 대해서 저 새끼들은 나랑 상종 못할 악마 새끼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게 정상인 상황일까요? 차라리 뭐 어떤 살인을 저질렀어, 연쇄살인마야, 이런 사람한테 뭐 개새끼 소새끼 하고 뭐 상종 못할 놈, 뭐 악마 새끼 이러는 거야 뭐 뭘 몰라요.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하고 있는 거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사람 보면은 좀 가까이 하기 싫고 좀 힘들고 좀 불편한 거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한다고 그 사람을 악마 취급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 사람 저도 싫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암덩어리이며, 그 인간을 반드시 소멸시켜야 되는 우리의 사회적 문제이며, 그 인간만 없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분들은요, 좌파분들을 좌파 빨갱이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그게 필요해요.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비슷한 인간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뭐 부자가 많진 않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뭐 지내고, 아니면 가족이 없으면, 키울 가족 없으면 그냥 혼자서 쓸쓸히 있다가 할 일 없어서 어디 나오고 탁 나오고 뭐 그러시겠죠.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좌파나 우파나 그런 건 똑같을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점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우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서로에게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죠. 그 분노의 한 모습을 보면서 양쪽 편도 아닌 중도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면 중도가 보기에 그분들의 모습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니까요. 그거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그래서 더욱더 경직도가 심화되고 종교성이 더 강해져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가드를 풀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새끼 앞에서만큼은 약점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 진짜로 자기 당내 얘기하면서도, 자기 당 얘기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인간 약점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왜냐면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만큼 야당 내에서도, 야당이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대한 실망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거고,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만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솔직하게 풀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푸는 시점이 온다면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얘가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다르진 않았고, 얘도 나랑 의견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진영이 다를지언정 정말 내가 생각하던 그런 또라이 새끼는 아니었구나, 미친놈은 아니었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상대가 미친놈은 아니었구나, 또라이는 아니었구나, 악마 새끼는 아니었구나, 마귀 새끼는 아니었구나. 그 이해부터 들어가야, 그래야, 그게 누군가는 그걸 시작해야 우리 정치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도 지금은 뭐 보시는 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그 욕은 안 먹는데 이 박쥐 새끼는 뭐 항상 헛소리만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이미 비판을 한번 받았어요. 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마치 무슨 독수리가 하늘 나면서 왜 쟤는 사자를 보면서 왜 쟤는 날아서 그 토끼를 잡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사자 입장에서는 달리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뭔 소리냐면, 네가 그렇게 잘난 척 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왜 까느냐, 이런 거예요. 아마 그런 비판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영상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비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요, 어떤 당의 승리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저는 국가의 승리 이건 또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모든 인류의 승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인류의 승리, 전 인류를 위한 무언가. 저는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제가 저번에 말했었죠. 대한민국이 진짜 정의 추구할 거면 전 세계랑 맞짱을 떠야 될 거라고. 근데 전 세계랑 맞짱을 뜨는 건 아니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는 모습, 이게 너무 부럽다. 모든 나라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면으로. 사실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나라가 좋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런 거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가 복지로 부러워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군사력은 좀 오버다.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가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정치 쪽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는 아니다.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한국의 정치 문화의 체질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